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쑥손통 한나라 예법을 정비하다 라는 주제입니다. 쑥손통이 호해를 피해서 설당으로 갔을 때 설당은 이미 항우의 숙부였던 항량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를 점거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쑥손통은 항량을 섬기다가 나중에 유방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유방 같은 경우에는 유학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유생들을 싫어해가지고 그들의 의복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고 치렁치렁했던 유학자들의 옷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유생의 머리에 쓰고 있던 갓을 벗겨서 거기에 오중을 싸기까지 할 정도로 그는 유생을 싫어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쑥손통은 자신의 길고 치렁치렁했던 유생의 유복을 버리고 초나라의 풍습에 따른 짧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모두 짧은 옷으로 갈아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방을 면담했습니다. 유방은 쑥손통에게 어디 쓸만한 인물이 있는가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쑥손통은 자신의 제자 중에서 거칠고 싸움 잘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방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쑥손통에게 아니 왜 우리는 놔두고 저런 시원찮은 놈들을 추천하는 것입니까? 하고 불만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쑥손통은 지금 한항은 화살과 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우와 무력으로 천하를 다투고 있다. 너희들이 그를 도울 수 있겠는가? 조금만 더 시기를 기다려라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항우는 해와의 싸움에서 패해서 오강에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제국이 형성되게 되는데 당시 유방의 부하들은 거칠고 예절을 몰랐습니다. 조정에 나와서도 난동을 부리거나 술을 먹고 서로 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자는 칼을 뽑아서 궁중 기둥을 내려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방도 거칠고 예의 없는 부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쑥손통은 유방에게 궁중 예절을 만들고 위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유방에게 건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윤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쑥손통은 노나라에 가서 유생들을 30여 명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서 궁정 예의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예행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시킨 다음에 기원전 200년에 장락궁이 완공이 되는데 그때 장락궁에서 궁중 예법에 따라서 조회를 치릅니다. 유방은 궁중 예법에 따라서 조회가 다 치루어지면서 그것이 엄숙하고 위엄있게 잘 치루어지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오늘에 와서야 내가 황제로서의 존귀함을 알겠구나 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쑥손통을 종묘 제사와 궁중 예법을 관장하는 봉상에 임명합니다. 봉상은 국영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황금 500근을 상으로 내립니다. 쑥손통은 황제에게, 그러니까 유방에게 제자들이 나를 따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들에게 관직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고 청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기분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부탁을 들어주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모두 관직을 내려주었습니다. 쑥손통은 돌아와서 제자들과 유생들에게 황금 500근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쁨에 겨워서 쑥손통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일에 통달한 성인이구나 하고 찬탄하였습니다. 한편 사마천은 사기에서 쑥손통에 대해서 예법을 제정하고 나아가고 물러남을 알았으며 시기에 따라 변화하여 한나라의 유학에 모범이 되었다라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진나라 2세 호해 앞에서는 아첨으로서 위기를 벗어났던 쑥손통, 전쟁 중이었던 유방에게는 학문을 잘하는 제자보다는 거칠고 싸움을 잘하는 제자들을 청거했던 쑥손통은 마침내 치세가 되자 예학을 정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뜨려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쑥손통, 목숨을 걸고 태자의 폐위를 막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